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전광훈 BTJ 열방센터는 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이죠.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를 촉발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먼저 관련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깨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러시면 안 돼요. 말씀해 주시죠. 건강 상태 어떠세요? 이만희! 신천지! 계획은 없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피해자 부모님들 나와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변호인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뭔가요? 네, 일단 1심 재판부는 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이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 예배당에 대해서 폐쇄 조치도 내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이 부분도 좀 언급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이 가평 신천지 연수원을 직접 찾아가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확보하겠다라며 찾아가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영상 준비했는데 먼저 보시죠. 상황을 좀 잠시만요. 직원. 과천의 선별검사소에 가셔서 신원 확인하고 검체 채취를 했다는 보고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필요한 검사는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오후 1시 40분부터 지금까지 불응하고 이렇게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2월에 모든 신천지 예배당을 즉시 폐쇄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평의 신천지 평화박물관 부지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당시에 이만희 총회장 등이 이 부지를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재판부는 폐쇄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이 총회장이 종교시설을 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윤경 의원님, 어쨌든 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무죄 판결을 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갑론을박이 뜨겁던데 우리 윤 의원님은 어제 무죄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행 법이 과연 얼마나 촘촘하게 규정이 돼 있느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좀 촘촘하지 않게 당연히 법이 만들어져 있었죠. 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초유의 상황을 맞으면서 좀 보완할 필요성을 아마 하나씩 둘씩 찾아내고 있을 겁니다. 네. 이번 경우도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낸 판결문에 보면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 이걸 제출을 지금 거부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신도 명단도 거짓으로 제출을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왜냐, 이건 방역 조사 전 단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이다. 네. 이런 논리던데 그에 대해서 제가 재판부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럴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다른 사안에서도 특히 요즘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전화번호만 적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사는 지역만 적고 이거 거짓으로 적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아마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법을 조금 더 촘촘하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언제 이제 이만희 총회장 무죄 판결 받은 거 주목받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그리고 BTJ 열방센터 관계자들 역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사 중인데요. 하지만 CCTV 제출을 불응하거나 참석자 명단을 아예 내놓지 않거나 엉터리 명단을 내놓는 등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재판부는 다만 과거 신천지발 집단 감염 당시에는 정보 제공 요청 거부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해 9월에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 판단이 향후에 처벌 공백이나 협조 거부 사태를 야기할 우려는 없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지금 상주시가 이 BTJ 열방센터 관련해서 시설 폐쇄 명령은 내린 상태죠? 네, 맞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7일 이 BTJ 열방센터에 대해서 그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요. 예, 그때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키세요. 공무 집행입니다. 없습니다. 공무 집행에 대한 방해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다시 지고 영장 가져오셨습니까? 영장 필요 없는 겁니다. 영장 필요합니다. 영장 필요합니다. 영장 없이 들어가시는 것은 영장 없이 들어가시는 손 것은 내지 마! 손 내지 마! 없이 들어가시는 것은 내 손에 손 나 이거! 형법에 어긋납니다. 나중에 문제해! 영장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국가 상대로 소송해! 영장 보여주십시오. 소송해! 어디서 이런 행태가 있어! BTJ 열방센터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시적 폐쇄 및 교통 일부 차단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시설 폐쇄에 대해서 이 열방센터 측에서 상당히 강렬하게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자체장이 직접 갔는데도 참 격렬하게 저항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폐쇄 기간이 저 바로 당일, 그러니까 지난 7일부터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뭐 어떻게 보면 뭐 무기한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잠잠해질 때까지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한 것처럼 BTJ 센터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폐쇄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가처분 소송 그리고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 불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주시 측은 이거는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거다.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 이 BTJ 열방센터의 소송에 대해서 이건 적반하장식 소송이다.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건보공단에서는 이 BTJ 열방센터에 대해서 약 30억 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 시설 폐쇄 외에도 저희가 좀 들여다볼 것이 아까 그 말씀하신 엉터리 명단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네, 엉터리 명단, 그러니까 이 BTJ 열방센터 아까 보신 것처럼 상주시에 있어서 상주시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상주시에서 제출한 우리가 받은 명단이 엉터리인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상주시가 센터를 방문한 방문자 명단에서 한 사람이 옮겨 적은 것 같은 필체, 그러니까 다 한 사람이 그냥 적은 것 같다 때문에 원본이 따로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센터를 방문한 방문자 명단 중에서 알고 봤더니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BTJ 열방센터를 방문을 했었더라라는 게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상주시에서는 이 열방센터 쪽에서 아마도 명단 일부를 빼돌렸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정세균 총리는 이 방역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BTJ 열방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지자체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하여 많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섭 위원님, 이 BTJ 열방센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은미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난해 2월에 신천지 사태 때하고 양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판결 결과를 봤을 때 물론 법률안이 개정이 됐다고 하지만 이 열방센터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처벌이 가능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 신천지 때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일단 지난해 9월에 조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 등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네. 조항이 생겼고 또 이 감염병 예방법 72조에 보면은 어떤 이 혼선을 주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얘기했다시피 구상권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관련된 이런 법을 강력하게 거기다 적용을 해서 좀 처벌을 하겠다라는 건데 신천지 때는 이제 조금 법적인 미비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보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보완된 조항을 근거로 좀 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뉴스를 이제 들으신 분들이 혹시 이 신천지 경우만 보고 그럼 아무런 그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황이 많더라고요. 좀 다른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 BTJ 열방센터 관련해서요. 누적 확진자 수가 660명 그리고 관련 노출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행위가 있다면 이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현주 부산시장 예비 후보도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현주 후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의 방역 수칙이 현재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현주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요. 방문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최근 이현주 캠프에 행사가 있었고요.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 당국은 참석자 명단을 캠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현주 예비 후보는 명단에서 빠져 있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행사 사진을 살펴보던 중에 이현주 예비 후보가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는데도 이현주 예비 후보는 예정된 일정을 일부 소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30일 날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5일에 또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인원 2명 그리고 후원회에 참석했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흘 뒤에 보건당국이 이 사무실에 확진자 동선을 포함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이 보건당국이 관련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예비 후보는 전통시장 방문 등의 일부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요. 방역당국이 오전에 이현주 캠프 측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이 예비 후보는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오후에 열었습니다. 오후에 통보를 했는데 기자회견은 오후에 계속 이어갔다. 그렇습니다. 오전에 통보했는데 오후에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현주 예비 후보는 캠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이 예비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현재 음성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면 이현주 후보 측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현주 캠프 관계자는요.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기자회견 도중에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12시 45분에요.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캠프 관계자가 전원 음성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심력 끼쳐들어 죄송한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검사를 받은 직후에 이 예비 후보는 다음 날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행히 음성이 나왔지만 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방역 당국의 조치가 시시각각 이뤄졌기 때문에 이현주 캠프의 방역 수칙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음성이 나왔음에도 오는 19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고요. 선거 일정을 일단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윤 의원님, 저희가 이제 공직자들, 정치권 인사들 방역 수칙 어긴 사례들 여러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현주 후보 사례도 보면 물론 음성이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 과정들이 조금 석연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전에 보건당국에서 통보를 했는데 오후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저는 이 대목이 이 후보 측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그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는 거는 기자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했다는 거고요. 음성이 나왔으니까 모든 게 다 면죄부가 될 수 있다. 이거보다는 앞으로 이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 기본적으로 책임의식
게 좀 실종이랄까 이걸 아주 여실히 지금 보여준 건데 상당히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특히 음성이 되더라도 2주일간 자가격리했던 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최고위원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대표 물론 마음이 급할 거예요. 지금 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먼저 뛰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실 감염병 지금 저 행사가 있었던 시기 그다음에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5인 이상 식당에서도 회합을 금지하는 그렇죠. 지금 엄격한 방역 수칙에 전 국민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치인이라면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책임의식의 실종이랄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거 일정을 이어갈 텐데 지금부터라도 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하나만 좀 하고 가죠. 윤지영 기자. 네. 지금 독일의 미용사들이 축구 선수를 보고서 뿔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무슨 일이에요? 네, 독일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전면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미용실도 영업을 할 수가 없는데요. 미용실을 갈 수가 없어요? 네, 머리가 짧을수록 미용실을 잠깐만 안 가도 티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 독일의 프로축구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 한눈에 봐도 전문가의 솜씨가 엿보이고 굉장히 깔끔한 이 머리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렇게 좀 받은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문제였던 겁니다. 독일 미용사협회는 이 일부 선수들이 헤어 디자이너에게 전화를 해서 집으로 불러서 머리 손질을 부탁했다면서 이 방역 규정을 어겼다라고 독일 축구협회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 축구협회가 이렇게 음성적인 영업 행위에 맞춰서 단호하게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용실은 못 가니까 전화로 미용사들을 불러서 집에서 머리 단장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이재정 선수인데요. 이재성 선수요? 이재성 우리나라. 선수요. 네. 현재 독일의 홀슈타인 킬 소속인데 지금 보시면 이 코로나19 발발 전에는 굉장히 짧은 머리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이 장발의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용실을 오랫동안 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헤어밴드까지 착용을 하고 등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계속 축구 중계 볼 때마다 이재성 선수 머리가 왜 이렇게 긴가 했더니 미용실을 못 가서 그랬던 거군요. 이제야 좀 의문이 풀립니다.